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 측정 두 번째 시간 대상간의 측정 자 아이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티아에서 제대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측정 메뉴의 옵션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옵션이 중요하니까 왼쪽 그림을 보면서 옵션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티아로 넘어와서 측정 메뉴바에 첫 번째 아이콘이죠. 대상간의 측정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이렇게 대상간의 측정 메뉴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위쪽을 보시게 되면 자 아이콘이 3개가 있고 버니어 캘리퍼스 아이콘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 아이콘 왼쪽에 3개 있는 것이 이번에 사용할 대상간의 측정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첫 번째 것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살표가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나가고 있죠. 이런 용도에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용도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에 있는 자 아이콘을 사용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맞춰야 될 옵션은 제일 먼저 나오는 선택 1 모드와 선택 2 모드입니다. 그러면 선택 모드 옵션을 맞춰 보겠습니다. 선택 모드 옵션은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 개가 쭉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지오메트리 무한을 클릭합니다. 선택 2도 마찬가지로 클릭해 주신 다음에 지오메트리를 지오메트리 무한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측정할 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다 해소가 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두 번째가 바로 지오메트리 무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산 모드인데요. 일치하지 않으면 근사치 이 부분입니다.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계산 모드에서 일치하지 않으면 근사치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일치와 근사치가 같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치를 맞춰 놓으시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일치를 맞춰 놓고 측정을 하시게 되면 완벽하게 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카티아에서 절대 측정을 해주지 않고 오류를 띄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모드에서 정확하지 않으면 근사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요. 어떤 의미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소수점 4자리까지 완벽하게 일치돼야지만이 치수를 표시해 줄 수 있는데 소수점 자리가 약간 틀리다고 하더라도 반올림 등을 통해서 화면에 그 치수를 표시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3D로 설계를 하다 보면 정말 1000분의 1, 만분의 1 정도 오차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일치로 해놓게 되면 카티아는 그 값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여주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사용자 정의 옵션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비슷하게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일 위쪽에 스펙이라고 되어 있죠. 그 첫 번째 것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최소거리, 커브 길이, 각도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선택되어야 정확하게 치수가 측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표시 옵션이 있는데요. 3D와 패널 2개가 있죠. 세로 방향으로 2개의 내용이 있고 가로 방향으로 선택 이름, 거리, 각도, 컴포넌트와 점일, 점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택 이름은 오른쪽에 있는 패널만 선택해 주시고 거리는 3D와 패널 모두 다 선택을 해 주시고 각도도 2개 다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적용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확인. 그리고 왼쪽 편에 보시면 측정 유지라는 것이 있죠. 제가 왼쪽에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측정 유지를 선택하시게 되면 카티아 트리에 이렇게 측정 관련된 값들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녹색 부분이 패널이거든요. 아까 패널이라는 글자를 보셨죠? 이 패널이 바로 측정을 했을 때 사각형으로 뜨는 이 녹색 부분입니다. 일종의 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널 말고 이렇게 측정된 값들이 카티아의 트리에 그대로 뜨게 하려면 위쪽에 있는 측정 유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른쪽에 와서 측정 유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끝난 게 아니고요.
측정 유지를 사용하려면 옵션 설정을 하나 더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냐 하면요, 카티아에서 도구를 눌러서 옵션에 들어갈 건데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도구를 클릭하고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에 매개 변수 측정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선택해 주시고 그 중에서 첫 번째 거 있죠, 날리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것 매개 변수 트리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각 포함하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옵션을 설정해 주시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길이는 얼마, 각도는 얼마 해서 이런 값들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옵션을 잡아주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 간의 측정, 자 아이콘을 이용해서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측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것이 선택되어야 되고요. 아까 옵션대로 그대로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측정 유지는 나중에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꺼놓고 측정을 한번 해보죠. 자, 끄고 먼저 면과 면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과 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쪽 면과 그 다음 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위쪽에 80mm라고 떴죠. 우리가 측정한 부분은 저 밑으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는데요.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렇게 녹색 네모칸이 바로 패널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점과 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과 선이 만나는 곳, 여기가 점이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선이 만나는 곳, 여기는 세 개의 선이 만나죠. 이런 곳을 점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선과 선이 만나는 곳, 세 선이 만나죠. 점을 선택하고 대각선 방향에 점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33.749라고 값이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표시가 되죠. 다음에는 각도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각도는 여기에서 보실 때 이 경사각이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사진 부분과 수직인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128.66도라고 표시가 됩니다. 반대편 각도를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각도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살짝 반대편으로 밀어주시면 이렇게 반대편 각도가 표시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각도가 표시되죠. 이번엔 면에서 중심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클릭하고 이 원 부분에 가운데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가로줄이나 세로줄이 보이게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면에서 이 센터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음은 면과 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과 선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 이 면과 어떤 특정한 선 잡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있는 선 클릭해 보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연장을 시켜서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치수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표시되는 이유가 바로 선택 1, 2에서 지오메트리 무한을 선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연달아서 측정하는 부분이 남을 수 있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측정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측정 유지를 켜보겠습니다. 측정 유지 클릭. 이 상태에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과 면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현재 패널이 밑으로 내려가 있죠. 위쪽으로 올린 다음에 보니까 왼쪽 부분에 측정이라고 해서 길이는 80mm고 각도는 0도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줬죠. 확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내용이 그대로 카티아 상에 남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용도는 나중에 설계 자동화를 하실 때 이 값들을 변수로 불러들여서 설계 자동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측정 유지를 꺼볼까요? 측정 유지를 꺼놓고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자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점과 점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값이 표시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그 다음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명령이 안 먹혀서 다시 나갔다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취소를 클릭하고 나서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나갔다 들어오시게 되면 번거롭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어떤 작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했죠. 그 다음에 명령이 듣지 않을 경우엔 다시 나가지 마시고 옆에 있는 번역 캘리퍼스 아이콘이 있죠. 이것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바뀌죠. 바뀐 상태에서 다시 자를 클릭하시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새로 작업을 하셔도 이렇게 측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좀 쉬운 방법이죠. 측정을 하시다가 연속으로 잘 안되실 경우에는 취소해서 다시 시작하지 마시고 번역 캘리퍼스 아이콘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다시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